예, 오늘 할 거는 의문하고 의문의 변동 현상을 나갈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동안에는 아마 학교 진도상 거의 뭐 할 거냐면은 문학 문제들 한바탕 더 주고 의문의 변동 현상 푸는 것 좀 앞에서 좀 지켜볼게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늘 진도를 다 못 뺐다. 왜냐면은 20분, 아니 30분 정도를 제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시간상 의문하고 의문의 변동 현상을 설명하다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만큼은 이제 다음 주에 더 나가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드릴 테니까 한번 제가 여기 지금 이걸로 드리는 요 문제 있잖아요. 요거는 기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 정도는 무조건 다 맞춰 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라고 얘기를 하는 측면이 사실은 많이 어려워들 해요. 초반에 많이 어려워들 합니다. 근데 이게 수학하고 같아서요. 조금만 앞에 공식 외우고 적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것만 연습하면은 충분히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수학은 아니니까요. 예, 수학 쉽잖아요. 솔직히 쌤 뭐 중난이도 정도 금방 풀잖아요. 유형 파악해가지고.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업매에 일단 의문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저한테 특강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여기 세 분 계시는데 아마 기억이 날 건데 상당히 좀 상세하고 좀 어렵게 가르친다라는 거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문과 의문의 변동 현상 파트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방지할 수 있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볼 거는 뭐냐? 바로 의문이다라는 거죠. 이 의문이 뭡니까? 의문. 일단 정의부터 알아야죠. 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음성과 의문이 있어요. 음성과 의문의 차이점은 뭘까요? 음, 굉장히 구체적인 말소리고요. 음성은 구체적 말소리고, 의문은 뭘까요? 반대로. 일종의 추상적인 기호체계다 이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맞나요?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구체적인 게 아니야. 근데 음은 글자는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요거는 구체적인 거야. 라고 가끔 착각하시는 경우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구체적이다,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우리가 어떤 의문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단어를 형성을 하잖아요. 형태소를 만들고 형태소가 모여서 단어를 만들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단어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뜻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이 필요하냐 이 안에 요게 뜻이 전달되기 위해서 이게 모여서 형태소가 만들어지고 이 형태소가 모여서 단어를 만들어지게 하는데 여기 있는 이 형태소와 단어가 만들어지게끔 해주려면은 우리는 이 안에 요 녀석들이 스스로 뜻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해 줘야 돼요. 즉 자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은 사회성이 기반이 돼요.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그 뜻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이 예를 들어서 나무라고 얘기를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대충 다 안다고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기표와 기의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표는요, 이 바깥에 나오는 요거. 각각의 개인적인 발화들을 뜻해요.
나무라고 말해볼래요? 나무라고 말해볼래요? 그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뭐 소시르식으로 얘기를 하면 구조주의 언어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빠롤 뭐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뭐 기표는 어떤 건지 알겠죠? 근데 이 기 중에 이게 대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 이 기 중에 하나를 기표로서 나무라고 적게 된 거예요. 근데 기의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뭘까요?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모든 나무들의 종류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영이는 소나무를 떠올리고요. 우리 준수는 은행나무를 떠올립니다. 우리 예찬이는 벚꽃나무를 떠올리고요. 그녀와 함께 갈 수 있는 그 벚꽃나무 길을 생각을 하고요. 바로 스토리까지 생각을 해버리죠. 민규 같은 경우에는 무슨 나무 하지? 밤꽃나무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나무라기 전에 조용히 해라. 그래서 기가 여기 있는 기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를 하나 골라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요 나무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이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자의성을 띌 수 있도록 사회성을 부과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기표는 이 기를 받아침으로써 이 나무가 하나의 뜻을 스스로 가지게끔 만듭니다. 자의성을 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사회적인 약속으로 정해진 거지 여기에 이 나무가 나무라는 뜻으로 전달되기 위한 어떤 필연적인 이유라든가 신의 법칙이라든가 자연의 법칙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의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다양한 나무들을 떠올리고 그 개념을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기표, 여기 있는 이 기호를 만약에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외국인이 쳐다본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뭐라 보겠어요? What a beautiful picture 정도로 생각을 할 겁니다. 예, 하나의 그냥 그림에 불과하죠, 솔직히. 이걸 어떻게 뜻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들 아랍어 알아요? 아랍어? 아랍어 적힌 거 보면 어때요? 이런 느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는 솔직히 이 정도거든요. 야, 나 진짜 감기도 살짝 오나 보네. 아,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낄게요. 어?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발음이 조금 더 불명확할 수 있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자의성과 사회성 그리고 요렇게 해서 하나의 기호를 띈다. 기호성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어요. 그럼 두 번째, 자, 음운과 음성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음성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딱딱딱 들려요. 그 소리가 무엇이든. 우리가 음운이라는 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몰라도 우리가 외국인한테 바보 하면은 무슨 뜻인지 몰라도 따라할 수 있다고 바보. 우리가 외국인들이 하는 영어 같은 것들 아니면 진짜 모르는 독일어 같은 것들, 중국어 같은 것들 무슨 뜻인지 몰라도 따라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말투를 따라할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말처리는 구체적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그럼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 두 번째 무엇이냐 바로 의문의 종류죠. 의문의 종류입니다. 의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첫 번째, 예, 그거를 우리는 이제 분절 의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름과 비분절 의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으로 불리게 돼요. 분절 의문에는 대표적으로 뭐 있다? 네, 자음과 모음이 있을 것이고요. 비분절 의문에는 뭐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거는 뭐밖에 없다. 일단 장단만 있고요. 이거 말고 운율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쉼, 휴지라고 하거든요. 말의 쉼 이런 걸로 말의 어떤 억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억양도 존재할 거고요. 그쵸?
말끝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고, 사투리 같은 거 생각했을 적에 성조를 어떻게 둘 것이냐에 따라서도 말이 달라지죠.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다 다르대요. 어,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우리나라 성조도 존재했었죠. 뭐 다양한 녀석들이 존재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일단 장단만 배운다. 사실 그래서 비분절 의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요소를 전문적으로는 어떤 요소라고 두느냐? 운율적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 라임을 맞추는 운율이 아니라 운율적 요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문이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사실 분절 의문 계열을 우리가 무슨 뭐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음소라고 부른다. 그리고 비분절 의문 계열을 운소라고 부른다. 그래서 의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 세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의문의 종류 봤고요. 아, 자음 모음이 뭔지는 알죠? 우리나라 자음 모음이 뭔지는 알죠? 모르시면 조금 곤란해요. 예. 인줄 알지? 우리나라 자음 모음이 뭐가 있는지.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는 의문의 판단이야. 요거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배우는 것들이고요.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따라. 그게 다른 거야. 학교에서는 이거 뭐 최소 대립상을 이루면 의문이야 정도로 가르치고 아니면 기타 등등 뭐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아예 반대로 의문을 설정하는 기준을 설명을 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여러분들이 뭐 1단원에 들어가든 무슨 단원에 들어가든 어떤 국어의 특징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우면서 요구와 관련된 설명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의문 설정 기준으로 아예 가르쳐 버려요. 그러니까 의문 설정 기준에 벗어나는 것들은 의문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한다. 첫 번째, 의문 설정 기준의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일단 최소 대립상을 이루면 이 최소 대립상을 이루면 우리는 뭐라고 여긴다? 이것을 의문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소 대립상은 뭘까요? 응? 이게 대충 다 알아요. 맞죠? 대립되는 거. 맞아요. 최소 대립이니까. 근데 대립은 대립인데 최소니까 하나만 다른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데 요 조건이 중요해요. 모든 환경이 동일할 때 모든 환경이 동일해야 돼요. 모든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속성 하나만 다른 거예요. 모든 조건이 동일하되 속성이 단 하나만 다른 거. 우리는 요것을 보고 우리는 최소 대립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 용어 같은 경우에 조금 알아주시면 좋거든요. 우리가 요거는 따로 여기다가 이렇게 필기할게요. 이거 특강 시간에 제가 설명했었어요. 예전에. 그 용어 같은 경우에 설명을 조금 하자면은 우리가 이 단어라든가 음절이라든가 부르는 명칭들이 구분하는 명칭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민규야 우리가 이거를 음절 내 구분, 음절 내로 구분했을 때랑 요거를 그 단어 내로 구분했을 때랑 조금 달라. 어, 음절 내 구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구분하는 녀석이에요. 뭔지 알죠? 초성, 중성, 종성 다 알죠? 근데 우리가 단원의 구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부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두, 어중, 어말 이렇게 부른다고 표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달리 부를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거나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책을 볼 때나 문제를 풀 때 여기 나와져 있는 명칭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알아주시면 좋은데 이거는 예시 한번 들어보면 편합니다. 예시 한번 들어보면 편해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 국밥이라는 단어 있어요. 여기 있는 기억, 요거는 뭘까요, 민규 씨? 이 기억은 어떻게 부를까요? 초성이자 단어 내로 따지면 어두겠죠? 그럼 여기 있는 비읍은요? 초성이죠? 그리고 어중으로 간다는 거예요. 단어가 국밥이 한 단어잖아요. 그랬을 때 국밥이 한 단어인데 여기서 어두, 단어 내 초반이니까 기억이고요. 단어 내 끝이니까 어말은 비읍이에요. 나머지는 어중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요걸로 한번 가볼까요? 예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 예찬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 녀석은 뭐예요? 이게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 어두의 이응은 나오지 못해요. 어두의 이응은 나오지 못합니다. 이거는 뭘 알아줘야 되냐면은 우리가 음절을 구성할 때 있잖아. 음절을 구성할 때 제일 중요한 핵심 요소를 우리는 음절핵이라 불러요. 우리나라 국어에서 한국어에서 음절핵은 어디에 가지게 있냐? 중성에 가지게 있냐. 이게 음절핵을 가져요. 중성의 음절핵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음절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는 중성만 나오거나 중성에 종성이 붙거나 초성에 중성이 붙거나 아니면은 초성, 중성, 종성이 다 붙거나 요 네 가지예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요 녀석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어? 요거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사실? 어두중성으로 불러요. 어두중성. 왜? 단어 맨 첫 시작인데 뭘로 시작했어? 중성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요. 어두중성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어중초성 있고요. 어중중성 있고요. 어말종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찬이 한 단어라면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기본적인 용어니까 알아둬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들, 최소 대립상을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과 풀이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을 볼게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조건 똑같습니까? 어두 초성 있고요. 맞아요? 어중 중성 있고요. 어말 종성으로 나온 녀석이에요. 각각의 녀석들이 비읍, 우, 리을로 나오는 녀석이고요. 여기도 환경 똑같습니까? 근데 어디가 바뀌었죠? 어두 초성의 환경이 비읍하고 피읍으로 서로 다르네요. 근데 뜻이 구별되네요. 그러면 이 불과 풀은 최소 대립상을 이루며 최소 대립상을 이루며 여기 있는 비읍과 피읍은 의문이구나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의문은 의문인데 이 비읍과 피읍을 발음할 때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걸로 분석을 해봤더니 공기의 흐름이 큰 장애를 받으면서 나네. 그러니까 자음이라고 아시겠나요? 그러면 예시 두 번째 들어볼게요.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과 오리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 요거 최소 대립상을 이룹니까? 자, 여기 이 단어들이 각각이 어떤 거예요, 지금? 둘 다 끝은 리로 끝났죠.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어중 뒤에 어중 초성, 어중 중성까지는 똑같아. 근데 여기서 요 녀석은 어떻게 되는 녀석이야? 여기 있는 소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은 어두 초성과 어중 중성으로 구성이 되네요. 얘는 뭘로 나와요? 어두 중성이네요. 어때요? 환경이 같아요, 지금? 완전히 다르죠? 이러니까 모든 환경이 동일한데 얘는 하나만 달랐잖아. 근데 얘는 모든 환경이 동일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은 최소 대립상을 이루는 녀석이 아니에요. 최소 대립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녀석은 없는 음가예요.
중성으로 음절핵을 이루고서 음절로 나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애초에 최소 대립상을 구성하는 녀석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어,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대립상을 이루는 녀석들은 별로 최소 대립상을 이루면 의문으로 설정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문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시고요. 준영이가 말이 없네. 어, 일단 기본적으로 결론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두 번째 볼까요? 상부 분포를 이루면 의문으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상부 분포를 이루는 녀석들은 의문으로 설정하지 않아요. 뭐냐면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A 자리에 요게 왔어. A라는 자리에 동그라미가 왔어.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는 B 자리에 못 와요. 뭔 말인지 알아요? A라는 자리에 동그라미가 왔어. 그러면은 B 자리에는 동그라미가 못 가요. 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양립한다는 게 뭐예요? 두 가지 동시에 존재하고 중간 계층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녀석들을 상부분포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 배우면서 바니어를 배울 거예요. 그 바니어 중에 뭐 정도 바니어, 상부 바니어, 방향 바니어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중에 상부 바니어는 여기 나오는 상부랑 같은 단어입니다. 상부 바니어의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 돼요. 억가하지 마시고요. 몇 번 얘기했죠. 억가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중간이 없고 딱 양극단이야. 한쪽이 충족되면 한쪽으로 갈 수 없는 거야. 남자, 여자. 억가하지 마요. 예, 죽다, 살다. 이런 단어들. 한쪽이 죽었으면은 산 거 존재하잖아요. 억가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마. 일이 간지러워. 하지 마. 남자, 여자, 죽다, 살다. 기혼, 이혼. 뭐 이런 것들.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뭔 말인지 알겠지? 상부 바니어가. 바니어는 반대되는 단어잖아요. 반대되는 단어. 근데 상부 바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양립할 수 없는 그런 녀석들을 상부 바니어라고 한다. 상부 분포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문자는 하나만 보내둘게요. 어,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단어들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예시 그 특강 때 했던 거랑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요런 단어가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의문이라는 거는 추상적이죠. 말소리는 구체적이고. 그래서 추상적인 의문들은 우리가 요런 슬래시를 그어서 원래 표기를 해줘요. 요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핀이 무슨 뜻이에요? 네, 똑같이 하자면은. 스피는요?
이 립은요, 뭐 꼬집다 뭐 이런 뜻이래요. 네, 저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여기 나와져 있는 요 단어들을 한번 우리가 어떤 걸로 한번 나타내 볼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음성 기호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국문과나 영문과나 뭐 중문과나 이런 데 가가지고 관심이 있으시면은 음성 기호학 한 다음에 음성 기호표 IPA 음성 기호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전 세계에 존재하는 언어들 있죠. 그 언어들을 동등한 체계에 넣어서 똑같은 체계에 넣어가지고 다 표기할 수 있게끔 만든 기호야. 흔히 요거를 볼 수 있는 기호들은 어디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냐면은 영단어 사전 같은 거 보면 옆에 발음 기호 적혀 있죠.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요 IPA 음성 기호를 따가지고는 몇 군데 적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예. 그래가지고는 이 음성 기호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요거를 다시 한번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여기 나와져 있는 특징들을 다 살려서 정확하게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무려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표기인데 여기는 지금 이 전 세계 언어를 다 표기할 수 있는 요 녀석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어떻습니까, 지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여기는 무슨 H라는 표기가 있고 여기는 그냥 P고요. 여기는 무슨 기역자 표기가 되어 있어요. 맞나요?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가 서로 어떻다라는 거야, 발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에너지 분포도 다르고요. 완벽하게 다른 의문들이에요. 다른 의문들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P라고 얘기를 하는 의문이 초성에 오면은 이 H라는 녀석이 붙어요. 이 H는 뭐냐면은 유기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H를 붙입니다. 많이 졸립죠? 근데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예찬 씨. 이 유기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걸 좀 알아주셔야 돼요. 말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말들, 영어 말들, 이런 말들은 맨 처음에 하는 과정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을 할 때? 바로 공기의 흐름을 생성하는 거예요, 민주스. 그걸 기류를 생성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다양한 기류를 발생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대략, 어, 음, 6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두세 개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와 들숨소리 이런 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와 날숨소리예요, 우리나라. 부하가 뭐야? 폐예요, 폐. 폐에서 공기를 만들면서 내뱉는 소리다 이거예요. 아,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공기를 먹으면서 소리를 내진 않잖아요. 공기를 뱉으면서 소리를 냅니다. 맞나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와 날숨 소리를 낼 때 공기가 이제 가장 먼저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이게 나오면서 성대를 거치고 입 혀를 거치고 입에 있는 다양한 구조들을 거치고 코도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조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거치는 곳이 어디다? 바로 여기 있는 성대라는 거예요. 이 성대를 거치는데 중요한 게 유기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은요. 이 성대를 거치되 여기 있는 이 성대가 모음 운동과 벌림 운동을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음? 우리가 그래서 고음을 지르면 성대가 좁아지고요. 모음 운동을 하고요. 우리가 저음을 낼 때는 성대를 열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성대를 열어라. 고음을 낼 때 성대를 열어야 좋은 소리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일부러 힘을 줘가지고 벌리라는 거야. 성대를. 그래야지 이렇게 뚫고 가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밴딩 창법이라고 얘기해요. 같은 소리 내면서 멀리 이렇게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난리치면서 소리 지를 때 있잖아요. 무료 놀랍게도 밴딩 창법이에요. 맞잖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들리잖아. 맞나요? 옆강의실 정도의 장들리고. 보통 수업 청소들 하시잖아요. 수업 시간에. 맞나요? 어. 그리고 실제로 제가 물론 지금 목이 안 좋아서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가 어지간하면은 옆강의실까지는 그냥 들려요.
평소처럼 얘기를 해도 잘 들리는 편이에요. 좀 뚫어. 이거는 이제 그 발성 차이고, 폐에서 얼마나 공기를 잘 뿜어내느냐, 뭐 이거 차이고, 이거에서 얘기하는 어떤 발성이라든가 조음이라든가 하는 거는 노래하고는 별개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식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유기음은요, 이 성대와 모음과 벌림 운동이 순식간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해요. 단어. 그러니까 약간 좀 어때요? 같은 소리를 내려고 하면은 당연히 기류가 더 말이 생성된다 안 생성된다? 생성이 되겠죠. 왜? 힘이 드니까. 이렇게 된 녀석을 유기음이라 해요. 이거 참고로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는 독창적인 약간 그 발음법이거든요. 대표적으로 티읕, 티읕, 피읕 있어요. 아하. 근데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녀석들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피가 초성에 오면 요렇게 나요. 근데 피가 어중에 오면 요렇게 돼요. 맞아요? 피가 어두에 오면은 여기 H가 붙는 요 유기음처럼 들리는데 피가 어중에 오면 그냥 피로 들려요. 근데 피가 말에 오면은 기역자 붙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기류가 빠지는 거야. 립이라고 해볼래요? 솔직히 피 소리 들립니까? 립 하면은 피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뭐냐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피가 가지고 있던 이 에너지 분포가 말에 오면은 풀리는 거야. 이걸 불파음화라고 해요. 어, 개방의 국면이 약화된 불파음화, 뭐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여튼지 간에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여튼 이 피가 뒤에 오는 녀석인 이 단어의 이 소리가, 이 의문의 이 소리가 말에 왔을 때 똑같이 날 수 있어, 준서야? 없죠. 그러니까 각각의 위치에서는 각각의 소리만 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요 녀석들은 상부분포를 이루네요. 맞아요? 서로의 여기 있는 녀석들은 서로 상부분포를 이루고 서로 다른 자리에 못 오네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의문으로 설정해야 안 해요? 요 녀석은 의문으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의문으로 설정하지 않고 우리는 요 녀석들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요 P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의 변이음이라고 불러요. 변이음의 개념 아시겠죠? 요거를 상부분포를 이루는 녀석들 있잖아요. 그 녀석들은 변이음이라고 불러요. 바로 음성적 유사성도 가지고 있죠. 요거 상당히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학교 책에도 간단한 설명이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죠? 세 번째 볼게요. 우리가 요렇게 상부분포를 이루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이제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요겁니다. 이거는 여기 제목을 먼저 적기보다는 결론 맞다. 여기 안 적었네요. 결론. 상부 분포를 이루면 의문을 설정한다 안 한다. 여기 사람들은 이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민규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요 이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과 히읗이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 요 두 가지 있어요. 민규 씨. 이응 히읗 쓰시죠? 어, 이걸로 이룰 수 있는 최소 대립상은 존재한다. O, X. 이응과 히읗으로 만들 수 있는 최소 대립상은 존재한다. OX. 네. 네? 네. 어떤 거 예를 들어서? 편히 얘기해봐요. 이거 배우는 입장이라서 이거 왜 몰라 하고 소리 지르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해드릴게요. 이제 한다 안 한다?
민기 성우니까. 막, 적, 막, 막 적분국이 쓰고 있는 거 아니지? 인테그를 막 쓰고 있는 거 아니지? 없어요. X에. 존재하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초성의 이응은 못 오죠. 그러면 이제 종성에 와야 되는데, 종성의 이응이 와가지고는 만들 수 있는 최소 대립상의 뭐 용언을 찾아보고 해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용언으로 만들어졌다, 아니면은 그걸 하나만 떼가지고 만들려고 해도 사실상 히읗 종성의 발음은 디귿이죠. 어, 그러니까, 아니면은 보통은 뭐가 이루어져요? 유기음화, 그러니까 이제 거센 소리 대기가 이루어져요. 히읗은. 선생님. 근데요, 아까 전에 최소 대립상을 이루는 단어들은, 의문들은 우리가 의문으로 설정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응, 히읗은 최소 대립상에 존재하지 않고, 이응은 어디서만 올 수 있는 녀석이죠? 어? 종성에만 올 수 있는 녀석이고요. 이 히읗은 어디에만 올 수 있죠? 초성에만 올 수 있는 녀석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독립적으로 히읗이 히읗 발음처럼 난다라고 경우를 따졌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문 표기상 종성에 히읗 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히읗이 올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야. 히읗이 목청 소리로 지 음가를 다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초성밖에 없죠. 이응은 종성에만 오고 히읗은 초성에만 오고, 어머, 이거 상부분포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2번에서 뭐라 배웠어요? 상부분포를 이루는 녀석들을 의문으로 설정한다, 안 한다? 의문 설정 안 하죠. 근데 우리 이응키를 쓰잖아요. 이건 왜 때문이에요? 음성적 유사성이 없으면 우리는 의문으로 설정합니다. 우리가 이응이라는 소리는 어떤 의미예요? 이거 정확하게. 유성음이고요. 유성음이고요. 또 어디서 나죠? 위치는 여린 입청자 영국에죠. 유성 영국의 좋은 방법은 뭐죠? 이음이요. 여러분들 아마 아직 공부가 안 돼 있어 학습이 좀 덜 돼 있어서 얘기할 텐데 특강 들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긴 우리 다음표에 나오는 좋은 방법, 좋은 위치, 그리고 그게 유성음, 무성음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져 주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요걸 모르면 여러분들 이제 문제 그런 문제 한 문제씩 나올 거거든요. 막 변화하는 것들. 근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히읗은요? 무성음이고요. 유성음과 무성음의 차이는요,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따가 또 한번 설명할 텐데, 유성음은 울림소리예요. 울림소리는 그 중간에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진동하는 소리예요. 예. 무성음은요, 중간에 기류가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를 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 뭔 소리야? 무성음은 기류가 공기의 흐름에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 자음에 해당돼요. 죄송해요. 안 울림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지 알겠죠? 예. 우리나라는 유성은 무성은 구분한다 안 한다? 못해요. 유성은 무성은 구분 못해요. 다리와 달에 있는 리을 차이 모르고요. 라, 라면, 이거 차이 구분 못해요. 아멘. 차이 구분 못해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읗, 무성, 얘는 어디서 나요? 그냥 무성 후음이잖아. 후음. 무성, 목청, 마찰음.
네. 그러니까 공부해야겠죠. 자음표 그냥 그리는 것만 열심히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자음표, 모음표 그려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자, 여기 유사한 지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아까 전에 P의 변이음들은 어땠어요? 음성적 유사성이 존재합니까? 기반이 P잖아요. 여긴 존재해야 안 존재해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요걸 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그러니까 결론. 음성적 유사성을 가지지 않는 녀석들은 의문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유변이라고 있어요. 자유변이 같은 경우에는 의문으로 설정하지 않아요. 요거는 정확하게 그 모국어 화자를 기반으로 합니다.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국어 볼게요.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그 체계를 가지냐면은 삼지적 상관속이라는 체계를 가져요. 삼지적 상관속이라는 체계를 가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나라에 대립되는 단어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대립을 이루어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 있죠. 영어 잘 아시죠? 영어는 이지적 상관속을 이뤄요. 뭐냐면은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을 가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을 가지는 단어들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의문으로 구성이 돼요. 소리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유성, 무성음은 뭐라 그랬어요? 공기의 흐름의 장애를 안 받네, 받네 그 차이라 했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는 무슨 차이예요? 예사소리하고 된소리하고 차이가 뭐예요? 예, 맞아요. 소리의 세계예요. 좋은 방법도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뭐, 비읍하고, 뭐, 쌍디귿하고 다른 소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예사소리, 된소리만 따졌을 때 소리의 세기고요. 더 정확하게 따지면 긴장성입니다. 어. 그러면 예사소리와 거센소리의 차이는 뭐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격음, 기식성이라는 거예요. 기식성. 기식성이라는 차이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기. 그냥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은 예사소리도 기식성을 띠긴 해요. 근데 왜 우리는 이걸 예사소리를 따로 인식할까요? 어? 정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그대라는 단어 알아요? 그대, 그대, 그대. 너의 정치 성향 잘 봤고요. 그대라는 단어 아세요? 이게 대표적으로 쓰이는 노래 혹시 헤븐이라는 노래 아세요? 우리 지호가 불렀던 그댄 나의 전부, 그댄 나의 운명. 여기서 힘을 주게 되면요. 그댄 나의 운명, 그댄 나의 사랑, 뭐 그런 가사가 어떻게 들려요? 크댄이라고 들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긴장성 차이. 예사소리와 거센소리도 사실은 뭐 사실은 팩트는 긴장성 차이예요. 그러니까 세게의 차이입니다. 근데 거센 소리로 들어갔을 때는 일단 우리는 그렇게 구분을 한다. 기식성이 존재한다. 된 소리와 거센 소리의 차이도 기식성 차이입니다. 여튼 요거를 우리나라는 구분을 해요. 근데 외국인도 구분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이라는 단어와 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요거 최소 대립상 이루어요. 뭐가요? 비읍과 피읍이요. 우리 이거 구분합니까? 발하고 팔이요. 발하고 팔 구분해요. 팔팔팔팔팔팔. 근데 빨리 얘기하면서 이거 팔팔팔팔팔로 들려요. 근데 발하고 팔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구분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뭘 구분한다는 우리나라가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은 삼지적 상관속어를 예사소리와 거센소리를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요거 가지고서 이제 발음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요게 요거고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을 못해요, 잘. 팔이 아파요 이런다고. 그러면은 뭐 발이 아프다는 거야? 팔이 아프다는 거야? 라고 듣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많이 어려워하는 발음 중에 하나. 어, 여튼 그렇고요. 또 뭐 있냐면은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유성음과 무성음을 구분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죠. 학교책 예시로 들어드리자면은 달이라는 단어와 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적냐면은 이렇게 적고요. 왜 이게 디귿이 T로 가는지는 알겠죠? 약간 기획성을 원래 좀 가져요. 이렇게 가요. 근데 여기 있는 요 R은 무슨 음? 유성음이고요. 여기 있는 L은 무슨 음? 무성음이에요. 근데 우리 요런 거 구분해가지고 R과 L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발음합니까? 아니요. 그냥 다리는 다리의 리을이고요. 달의 리을은 그냥 리을이에요. 맞습니까? 그런 거 구분 안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옆에 달의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우리는 달에 이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달에 이렇게 읽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달래라고 얘기를 하든 달에라고 얘기를 하든 무슨 상관이야. 맞잖아. 우리가 요거를 라면이라 발음하든 라면이라 발음하든 무슨 차이야?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모국어 화자들은 요런 것들 자유변이가 이루어지는 요런 단어들에 대해서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것들 요렇게 돼 있는 요것들 따로 의문으로 설정한다 안 한다? 의문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유변이는 의문 설정하지 않습니다. 요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1단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하고 의문에 있는 것들 50% 끝난 거예요. 아니야, 70% 끝난 겁니다. 이제 자음 모음만 우리가 확인을 한 다음에 뒤에 있는 우리 의문의 변호사 아마 오늘 교체까지 나갈 것 같네요. 네. 일단 의문의 변동 현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거기 어디야? 뭐라고 해야 돼? 거기 제 유튜브 채널에도 의문의 변동현상 파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수업은 쭉 나갈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추석 때도 부르는 거 아시죠?